여러분 지금 나이에 무엇을 배우기가 겁이 나시나요? 아니면 무엇을 배우기엔 늦은 나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단조롭고 새로울 게 없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내면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년에 익힌 기술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노년에 배워두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기술은 노년에도 꼭 배워야 할 기술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메일 보내기, 영상 통화 등 기본적인 기술부터 인터넷 뱅킹이나 온라인 쇼핑처럼 실용적인 기술까지 익히는 것은 삶의 편리함을 크게 높여줍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발전시킬 기회도 열립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거나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등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창구가 됩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건강 정보를 검색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현대인의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둘째로, 외국어 학습은 노년의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현지 언어로 소통하거나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뇌를 활성화하여 노년기의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외국어 학습을 더욱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요리 기술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것은 일상에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 기술을 익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거나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만드는 것은 큰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채식 요리나 디저트 만들기 같은 특정 요리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운다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재정 관리 기술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작성, 투자 기초, 절약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한 소비를 통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거나 연금 관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재정 관리 기술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예술 활동은 노년의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은 감정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술은 단순히 취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삶을 반추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을 글로 써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치유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전시회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는 것도 새로운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섯째로 정원 가꾸기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생명과의 연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원 가꾸기는 육체적 활동과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삶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기 자신과 자연을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일곱째로 운동과 건강관리 기술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걷기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배우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적절한 운동은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건강관리 기술을 통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하는 기술을 함께 익힌다면 더욱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덟째로 명상과 마음 챙김 기술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명상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루 10분의 짧은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을 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로 봉사와 사회 참여 기술은 공동체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성취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배우는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디지털 기술부터 예술 활동, 그리고 명상과 사회 참여까지 어떤 기술이든 지금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고 젊어 보이고 어떤 분들은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70대, 80대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젊게 살아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유전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일까요? 사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알면 우리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젊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젊음을 유지할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빨리 늙어갑니다. 반면 나이는 숫자일 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젊게 삽니다. 젊은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자신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오늘부터라도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더 익숙하게 다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실제로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를 불평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많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어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 가족, 친구, 그리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반면 항상 불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는 더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우리 삶에는 많은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젊게 사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웃음은 실제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일상에서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사소한 일에도 잘 웃습니다. 반면 항상 심각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지쳐갑니다. 웃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불평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좋은 추억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 무겁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거울을 보고 일부러라도 활짝 웃어보세요. 자주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격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신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운동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키우고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운동을 하루 일과의 일부로 만들어서 습관화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더 밝아집니다. 관절과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간단한 근력 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신경 씁니다.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근육을 유지하려면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너무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단순 당이 많은 음식보다는 현미나 고구마처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고 꼭꼭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는 가볍게 먹거나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소식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되 건강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식습관을 점검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적절한 근력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리와 무릎을 보호할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도 체중 증가와 근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집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도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너무 말라도 근력이 줄어들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중과 근육량을 체크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단순히 마른 몸을 목표로 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집중합니다. 몸무게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려는 노력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두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미루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분들은 새로운 앱이나 기능을 배우는데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가족이나 손주들과 소통할 때도 SNS나 영상 통화를 사용하면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신 뉴스나 사회 이슈를 꾸준히 접하는 것도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도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인 사고가 향상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도 좋고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취미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춤이나 요가는 몸을 단련하는 데 좋고 퍼즐 맞추기나 독서는 두뇌 건강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취미를 찾아보고 매일 조금씩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걷기,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목표 없이 시간을 보내면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늘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은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여행하기, 글쓰기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삶을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새 더 젊어지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높이고 면역력도 약화시킵니다. 반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 지역 모임 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얻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거나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바로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신선한 에너지를 얻고 생각도 젊어집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 패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투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차이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손주들이나 젊은 친척들과 자주 대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SNS, 영상통화 같은 기술을 익히면 손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로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즐깁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들과의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집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내 사고방식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젊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습관을 가집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젊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젊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정성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챙기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씁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산책을 하면서 바람을 쐬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볍게 가져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알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독서는 두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면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악 감상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창작 활동을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신 건강을 돌보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건강이 달라집니다.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빨리 늙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문제보다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보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실제로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욱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간직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하나씩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려는 노력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화려한 옷을 입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잘 다려진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활기차 보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계절에 맞게 옷을 코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므로 보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젊어 보이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밝은 표정을 짓고 자주 웃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에도 생기가 돕니다. 향수를 뿌리거나 가벼운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기분 전환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지다라고 말해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손톱과 발톱을 정리하는 것도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방문하거나 스스로 머리를 다듬는 습관을 가지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꾸미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옷장과 거울 앞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젊음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면 피로가 쌓이고 건강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 몸이 쉽게 지칩니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므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조절하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젊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더 건강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나누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활기찬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이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악, 패션, 최신 뉴스 등에 관심을 가지면 대화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릴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나 젊은 친척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것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의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이 되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꾸준한 신체 활동을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생활 속 작은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젊음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늙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고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 평생 들어왔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고 몸이 더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무리한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줘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계속하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위험한 걸까요? 또 어떤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운동의 진실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연골이 얇아집니다. 특히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무릎과 허리는 몸의 하중을 견디는 중요한 부위인데 과한 운동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깊은 스쿼트 같은 운동은 무릎 연골을 빨리 닳게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도 척추에 부담을 주고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프를 반복하는 운동도 충격이 심해서 관절에 악영향을 줍니다. 연골이 닳으면 무릎이 아프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져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면서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움직임이 있는 운동이 더 적절합니다. 특히 체중을 많이 싣는 운동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도 관절에 부담이 적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관절 건강을 생각해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70대 이후에는 필수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못된 운동 습관 하나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숨이 너무 차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부정맥이나 협심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심장 박동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좋습니다. 걷기 운동도 너무 빨리 걸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편안하게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는 운동도 강도가 높으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로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심장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한쪽 발로 오래 서 있는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골반과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하는 운동도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발을 들었다 놓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는 항상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잘못하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운동이지만 70대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덤벨이나 바벨을 드는 운동은 척추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면 부상의 위험이 큽니다. 팔과 어깨 근육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들면 근육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이용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은 척추에 강한 압박을 줍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무거운 중량 운동은 더욱 위험합니다. 근력을 키우려면 가벼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더 적절합니다. 무게를 많이 들기보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이 더 안전합니다. 벽을 이용한 푸시업이나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스쿼트가 좋은 대안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무게보다 동작의 정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면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서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을 하면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벼운 덤벨을 이용한 부드러운 근력 운동이 70대 이후에는 더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을 위해 중요하지만 빠른 달리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관절이 약해지고 심장 기능도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빠르게 달리거나 오래 달리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강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달리기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깅을 할 때도 너무 빠른 속도로 뛰면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가 빨리 쌓입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빠른 속도의 유산소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천천히 걸으면서 가볍게 심장을 자극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빠른 달리기보다 산책하듯 걷는 것이 관절과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도 무릎과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오래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격렬한 유산소 운동보다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몸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어로빅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만 7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점프를 반복하는 동작이 많아 무릎과 발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점프 동작은 관절에 충격을 주고 연골을 닳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점프 운동을 하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닥이 미끄럽거나 단단한 곳에서 점프를 하면 낙상의 위험이 큽니다. 점프를 반복하면 허리와 골반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을 할 때는 점프보다는 부드러운 스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점프 동작이 많은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격렬한 동작 대신 리듬을 타며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댄스 운동을 할 때도 빠른 리듬보다는 느린 동작이 포함된 운동이 적절합니다. 에어로빅 대신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 에어로빅이 관절에 부담이 덜 갑니다. 점프보다는 발을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무리하게 뛰거나 몸을 흔드는 동작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격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70대 이후에 좋은 선택입니다. 물의 부력이 몸을 받쳐줘서 무릎이나 허리의 충격을 줄여줍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속에서 걸어 다니는 운동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다리를 움직이면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하면 근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속에서는 넘어질 위험이 적어 낙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도 수중 운동은 안전한 운동 방법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속에서 손을 사용하여 저항을 주는 동작을 하면 팔 근육도 단련됩니다. 허리가 약한 분들도 수중 운동을 하면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운동을 피하기보다는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은 대안입니다. 수영장이나 온천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 대신 몸을 보호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요가는 70대 이후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연성을 키우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기 쉬운데 꾸준한 스트레칭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전신을 풀어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허리나 목이 뻐근할 때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숙이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호흡과 함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길러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벌리고 천천히 상체를 숙이는 동작은 허리와 골반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몸의 유연성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가볍게 동작을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는 운동을 잘하지 않던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걸으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면서 안정적으로 걸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속도가 중요합니다. 보폭을 너무 크게 하거나 갑자기 뛰는 것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화를 신을 때는 발을 보호할 수 있는 푹신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안정적인 걷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처럼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걷거나 저녁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됩니다. 걷기를 하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면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걷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관절이 아프다면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숨이 찬다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 강한 힘을 쓰는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운동이 적절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무시하고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지속된다면 운동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경쟁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더라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어 탈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가 건조하거나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 중간중간에 한 모금씩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도 땀을 흘린 만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면 근육의 경련이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운동 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70대 이후에는 너무 긴 시간 운동하는 것이 오히려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숨이 너무 가쁘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비교적 시원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다면 하루 정도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는 가볍게 마사지를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나이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 빠른 달리기, 점프가 많은 운동은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속에서 하는 수중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 무리가 없는 걷기 운동이 좋은 대안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고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하기보다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서 무리가 가는 운동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보세요. 무조건 힘든 운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가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중에서 바꿔야 할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